보이스피싱은 왜 속을까요? 어떤 분의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모르는 남의 핸드폰 번호인데 아버지는 왜 속았을까? 그 이유는 아들 이름을 대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의 핸드폰을 빌려서 문자했다고 아버지는 믿은 것이죠. 신분증 사진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보내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포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면 일단 벌어진 건 벌어진 것이고 사후 대처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버지와 함께 대처 방안을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즉시 신분증을 분실 신고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갖고 정부24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신분증 분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접속하면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장소로 정부24 웹사이트를 안내해 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분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신분증을 재발급합니다. 왜 분실 신고부터 하고 재발급을 할까? 분실 신고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온라인에서 즉시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은 사진을 찍고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보이스피싱은 시간이 관건이기 때문에 급한 대로 분실 신고부터 하고 천천히 신분증을 재발급합니다. 네 번째, 혹시나 내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가입을 제한해 놓습니다. msafer라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msafer에 접속하면 가입 제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입 제한을 해제한 이동통신사를 전부 선택해서 가입을 제한한 이동통신사로 이동시킵니다. 가입 제한 서비스는 이동전화 신규 개통을 내 동의 없이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사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컴퓨터를 켜고 일단 가입 제한부터 걸어 놓습니다. 신분증 분실 신고와 휴대폰 개통 제한은 인터넷으로 곧장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이후로는 별일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다른 대응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빼갈 수 있으니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제한을 등록하시고 신분증이 운전면허증이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습니다. 여기까지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넘겼을 때 급히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이스피싱은 방심한 사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기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낫겠죠. 이번엔 예방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포폰 개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혹시나 내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은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하겠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대포폰이 개설되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msafer의 목차에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나의 가입 현황 조회에서 내가 어느 통신사에서 개통했는지 내 번호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LGU 플러스 한 건 있군요. 만약 내가 모르는 게 더 있다면 대포폰이 개설된 거니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의 소개에도 나도 모르게 가입된 것을 조회하는 서비스라고 알려주고 있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의심 가는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두 번째, 명의 도용 시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msafer에는 이메일 안내 서비스도 있습니다. 누가 내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면 바로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무료이며 이메일 주소는 총 2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 메일 발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메일 인증 메일이 갑니다. 인증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인증됩니다. 이렇게 저는 네이버 메일을 등록했고 우측 하단에 이메일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로 지메일도 추가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같이 자주 쓰는 2개의 메일을 등록해두면 알람을 안 놓치고 받아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알람을 빨리 받을수록 빠르게 대처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은 대응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 밖에 다른 예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렌24는 유료 서비스인데 타 사이트에서 나의 주민번호로 인증하는 걸 막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달, 1년 기간으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안전장치로 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신분증 사진을 넘겨야 할 때 되도록이면 흑백 사진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비대면 인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흑백 사진에 내 신분증으로 비대면 인증을 받으려고 할 때 안 되거나 어느 정도는 딜레이가 걸릴 수 있죠. 그 사이에 시간을 벌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예방법은 처음부터 내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착각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예방법을 알아두고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대처법도 알아두는 것이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신분증을 촬영
활용해서 매일 메신저로 전송하는 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신분증 사진을 보내면 안 될까요? 그것은 신분증 사진으로 비대면 인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 사진이 신분증 사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출력하면 신분증 사본이 됩니다. 사실 상대방이 신분증 사진을 요구할 때 우리는 원래 그런 줄 알고 넘겨줄 때도 많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권리는 내가 알고 내가 지켜야 합니다. 휴대폰 가입할 때 작성했던 가입 신청서도 원본을 챙겨가면 좋다고 합니다. 원본은 대리점에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대리점에서 가입 서류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해도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리점이 이용자 모르게 가입 신청서 사본을 만들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 흔히 이루어지는 신분증 사본 전송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고 합니다. 텔레마케팅의 경우에도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수집, 출처를 고지해야 합니다. 출처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엠세이퍼 등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SKT, KT, LGU+ 등 대다수가 포함됩니다. 문자를 받아보고 메일을 받아보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눈치채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는지 현실 사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해준다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40대 김모 씨는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S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사기범은 해당 개인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폰을 몰래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부업체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대출 서비스를 이용해서 피해자 명의로 1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렇듯 신분증 사본과 예금 통장을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기범은 대포폰을 개통하고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갑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휴대전화 인증대출은 첫째 휴대전화, 둘째 신분증, 셋째 예금계좌 이렇게 3개의 인증만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개인정보를 전부 넘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앞선 사례는 신분증과 예금계좌만 사기꾼이 받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설해서 3가지 대출 조건을 충족시켜서 돈을 뽑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엠세이퍼로 내 휴대폰이 나 몰래 개통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 인증은 내 휴대폰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휴대폰을 갖게 된다면 다 뚫려버립니다. 신분증 사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금계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나의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으로 대출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밟기 때문이죠. 불법 대출이 발생하는 길목에는 바로 나도 모르게 개통된 나의 휴대폰, 즉 대포폰이 있습니다. 만약 휴대전화 인증대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지체 말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업체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대출 기록 삭제도 요청해야 합니다. 대부업체 대출 기록은 신용 등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 기록도 안전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엠세이퍼를 잊지 마시고 명의도용은 항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해야 합니다. 엠세이퍼는 휴대폰이 신규 개통됐을 때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주기 때문에 빠르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을 때 정작 본인 확인을 정확히 해야 할 은행들은 뭘 하고 있나 궁금할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은 신분증 원본을 검증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기술인데 요즘엔 비대면 본인 인증에서 뚫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신분증과 사본을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비교학습하면서 검증의 정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신분증 사진을 보냈을 때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